네, 요즘 이제 중국 시진핑의 그 행보를 보면 이게 전략적 바보인지 아니면 정신머리가 나간 뭐 이중인격이 뭐 정신분열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 중동은 지금 게임이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불장난으로 발악을 하니까, 예, 이란의 그 꼭두각시죠. 예멘 후티 반군. 거기에다가 중국이 미 항모 또 미 구축함을 겨냥한 위성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게 어떤 계산인지 한번 좀 보죠. 뭐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 이란을 지원합니다. 이란 석유의 90% 이상을 사들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란이 거느리고 있는 테러 집단인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와도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7 테러 이후 14개월 정도 지났죠. 지금까지 14개월에 걸친 압박 끝에, 네, 지금이 아니라 작년 말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후티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사실은. 또한 이제 우크라 전쟁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가 국력이 소진되니까 원래 중동에서 이제 한 발 제대로 걸치고 기둥받고 걸치고 있던 데가 러시아죠.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를 주둔해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국력이 소진되니까 시리아에서 군대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아사드 독재 정권이 작년 12월에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17 테러 이후 14개월 만에 붕괴된 거예요.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란 및 그 꼭두각시 후티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결코 시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18일 현지 시간 예멘 후티 반군은 우리가 미 항공모함 해리 트루만과 칼빈슨을 공격했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남짓한 4월 19일 새벽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은 예멘의 석유 항구를 공습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발표에 의하면 최소한 74명이 숨지고 171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있고 나서 다시 12시간쯤 지나서, 그러니까 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국무부는 엄중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후티 반군에게 미군 항모 및 구축함에 관한 위성 좌표를 제공해왔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중국에 항의했었다. 이 사정을 미국이 공개하면서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can confirm the reporting that Changguang Satellite Technology Company Limited is directly supporting Iran-backed Houthi terrorist attacks on U.S. interests. Their actions and Beijing's support of the company, even after our private engagements with them.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런 일을 미국이 감지를 해서 중국한테 비공개로, 이때 프라이빗는 사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공개죠. 비공개적으로 중국하고 논의를 해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걸 해서 드디어 후티가 미국의 항모와 구축함을 공격하고 4월 18일에는 우리가 그거 공격했다라고 자랑까지 하니까 4월 19일 날 패버린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리고 이제 말이 이어집니다. Is yet another example of China's empty claims to support peace. Beijing's support, by the way, of that company, the satellite company, even after we've engaged in discussions with them about this, the fact that they continue to do this is unacceptable.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전에도 이걸 감지를 하고 중국과 물밑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항의를 하고 뭐 이젠 후티가 내놓고서 공격했다고 떠버릴 지경이 되니까 야 이게 니들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용납할 수 없어라고 이제 공식적인 이제 공개를 한 거죠. 먼저 세뇌탈출 자구동의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선거 전국연합 123korea.kr 가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명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제 국힘 주호영까지 만나가지고 많이 압박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중앙선관위 국장도 나왔습니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참관 감시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조직이 남으면 이게 이제 변형을 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헌법 투쟁이라든지 국회 독재를 깔아앉히는 투쟁 이런 것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권영세한테
야, 지금 무슨 뭐 세종시로 무슨 국회로 옮기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사전투표 문제, 취약성, 위험성 이거부터 좀 들고 나서라 이런 매를 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티에다가 중국이 위성으로 이제 위성 사진을 제공을 하고 위성 좌표를 제공한 거예요. 그 미국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과 구축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건은 중국의 그 전략적 지능이 얼마나 저열한지 얼마나 바보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왜냐? 중동은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중국이 뭐 건드리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의 후티 반군 지원은 중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끝났냐? 첫째, 러시아가 중동에서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중동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즉 시리아에서도 철수하고, 그래서 시리아 아사드 체제가 무너지고 이란이 지금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라고요. 중국이 뭐 이렇게 불장난한다고 뭐 상황이 바뀌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예, 둘째는 이스라엘의 살벌한 의지죠. 이스라엘도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가 좀 희마리가 없고 예, 좀 해롱해롱합니다. 그런데 이제 17 하마스 테러 이후 이스라엘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붕괴시킨다라는 굳센 의지를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그 시리아까지 무너지면서 이건 완전히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가 골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시리아 붕괴랑 관계 있냐면 시리아에 헤즈볼라 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과 시리아 양쪽을 오가면서 기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를 공격을 잘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를 건드리는 게 돼서 그랬는데 이제 작년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작년 12월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 하락과 오일 파워의 축소죠. 이번 주에 이제 러시아 경제개발부 이코노미 앤 디벨롭먼트인가 그래요. 미니스트리 오브 이코노미 앤 디벨롭먼트 경제개발부는 올해 우랄 원유 예측 가격을 배럴당 56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56달러 퍼 배럴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는 2020년 코로나 쇼크 이래 가장 낮은 예측 가격입니다. 브렌트유 혹은 서부 텍사스 중진유 WTI 역시 작년 평균가보다 15% 정도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넷째, 온건 아랍 국가의 반러 반중 성향이죠. 온건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후티를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카타르만 이제 이란에 좀 꼬리를 치는 편이었고요. 따라서 중동에 있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지정학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온건 아랍 국가들이 러시아 무기나 중국 무기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러시아가 중동에서 철수했다. 시리아도 무너졌다. 아사드 독재 정권도. 이스라엘의 살벌한 의지를 가지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뿌리를 뽑았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오일 파워가 축소되고 있다. 온건 아랍 국가가 반러 반중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되게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후티 좀 도와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뭐 중국 국익에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불장난일 뿐이야. 그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 중동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면요.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갖다 쓰는 유럽, 그 다음에 중동을 이때까지 쭉 질서를 잡아온 미국, 또 중동에서 석유나 가스를 갖다 쓰는 한국, 일본 이런 데들이 다 속으로 욕을 하죠. 이렇듯 중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게임이 오버돼 있는데도 위성회사 그 창광을 내세워서 미국 전함과 항모에 대한 후티의 애들 장난 수준의 공격을 지원한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이거 전략적 바보죠. 전략적 바보죠. 아니면 넋이 빠졌든지. 결국 이제 중국 시진핑의 전략적 바보짓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중국은 러시아의 유럽 침공을 부추기고 지원하는 배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유럽이 중국이랑 디커플링이 일어나요. 혹은 중국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거리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미국에 갖다 바친 거예요, 저게.
전략적 바보짓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구조물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아, 저거에서 이익 얻을 게 뭐가 있냐고. 한국인 복장만 박박 긁는 거지. 한국인의 반중 스탠스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더불당을 패배시키면 그들이 집권에 실패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거리를 버리게 되죠. 굉장히 심각한 전략적 바보짓이죠. 뿐만 아니죠. 북핵 도발, 동중국해 도발, 대만 도발, 남중국해 도발은 일본을 점점 더 강력 살벌한 반중 군사 블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별도의 꼭지로 다룹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 방위상이라고도 하죠. 나카타니 겐이 미국에게 서태평양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이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 one 메가 시어터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게 일본이 이런 고백한 게 사상 최초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 완전히 지금 전략적으로 실수죠. 이 시진핑 중국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목표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역정책과 군사지정학 정책이 또 지능적으로 코디되어 있냐. 그것도 전혀 아니야. 그냥 막 퍽퍽 그냥 되는 대로 좌충우돌 지르고 발악하는 상태입니다. 좋은 말로 전략적 지능 제로 상태이고 나쁜 말로 정신분열 이중인격 광증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